자, 그러면 이 그 문장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공장으로 치면은 요게 최종 생산품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최종 생산품이에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있어요? 하나하나 단어로 어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렉시컨 파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렉시컨, 어휘를 담당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걔네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빼가지고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론과 어떤 작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지를 보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처음 통사론 배우는 시간에 전체적인 이 흐름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저도 뭐 기대하지 않으나 그냥 한번 들으세요. 네, 한번 들으시고 몰라도 괜찮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대충 뭐 저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공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예, 공장에 견학 간다고 생각하세요. 투어. 예, 공장에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투어 간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공장에 딱 들어가니까 공장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저 문장을 어떻게 만드나 보니까 저렇게 생겼어요. 공장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공장에 물론 자동차 만드는 거 보면은 무슨 조립부 뭐 판금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부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에서 완성이 되면 일로 보내고 일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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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representation 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것이다. 언어를 만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고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관여하는 뭔가 이렇게 있겠죠. 예, 관여하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도 관여 들어 이렇게 이제 생성 과정을 쭉 거치면서 여기에도 이론이 관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요. 예, 최종적으로 문장이 만들어져. 자, 요것을 우리는 여기까지만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만 배웁니다. 자, 요것을 PF, LF 있는데 요것은 phonetic form이에요. 근데 요것을 이제 음성화 의문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요것을 거기에 적용해서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죠.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LF는 뭐냐? 로지컬 포뮬라 해가지고 이것의 의미적인 측면을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와 의미가 이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자,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요 공정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살짝 여러분들이 이제 어드밴스드한 과정에서, 통사론의 어드밴스드한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살짝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어드밴스드하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것을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소리로, 이제, 그 소리의 룰을 적용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이건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동이 한번 일어나죠. 여기에서 D 스트럭처에서 S 스트럭처 갈 때 아까 이동이 한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2018년도에 출제됐던 스코프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퀀터파이어 레이징이에요. 퀀터파이어 레이징 들어봤어요? 퀀터파이어 레이징. 퀀터파이어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퀀터파이어가 양화사. 그렇죠. 올 이런 거, 올 에브리 이런 것들이 여기서 통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동해요. 이게 2018년도에 물론 여기서 디테일한 이론이 아니지만 이러한 퀀터파이어 레이징 같은 거, 이거 스코프 앰비기어티가 퀀터파이어 레이징 여기 써볼게요.
스코프 앰비규어티가 퀀티파이어 레이징으로 인해서 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조금 어드밴스드하게 여기까지 요거는 뭐 음성 의문론이니까 음성 의문론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구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 문장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 건데 구조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단어, 어휘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나 볼게요. 이 어휘가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부분을 렉시컨이라고 했는데 어휘부라고 했는데 이것을 종이로 만들어 놓은 게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사전이에요.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 딕셔너리를 한번 볼게요. 딕셔너리를 한번 보면은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은 북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북 말고 기부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기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 단어 사전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거 품사 나와 있고, 그쵸? 품사 나와 있고 발음 끼어 나와 있고, 발음 끼어, 예, 발음 끼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미 나와 있고, 예, 의미 나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어떤 정보, 이 사전에서 이것을 찾아보면은 어떠한 정보가 그 사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말 이거 기본이죠. 품사, 그 다음에 발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의미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사전을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사전을 보면은 요거밖에 안 보죠. 그러나 조금 영어를 조금 더 본다 하는 사람, 영어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공부한다 싶은 사람들은 이 정보 말고 더 봐요. 그 어떤 정보가 있죠, 그게? 또 다른 정보도 사전에서 확인을 해요. 실제 사용되는 거, 예문, 어, 예문도 보죠. 또 이게 뭐가 있냐면은 기부 같은 동사를 보면은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옛날 지금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전에는 기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목적어가 두 개 뒤에 나온다. 이 단어는 뒤에 목적어를 두 개 달고 나오는 단어예요. 이 정보까지 준단 말이죠. 이 정보까지. 예. 이런 정보까지 줘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줘요. 자,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이거 있죠? 이런 것들은 통사적인 정보예요. 통사적인 정보를 주고요. 요거는 의문론적인 정보죠. 예, 음성학적인 정보를 줘요. 소리에 대한 정보도 주고 의미 정보도 주죠. 의미 정보.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전에서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 렉시칸 파트를 그대로 다 반영하지는 못해요. 여기 사전에 없는 정보도 있어요. 그게 무슨 정보냐면 물론 요것도 있지만 그게 무슨 정보냐면은 어 아규먼트에 대한 정보예요. 논항이라고 하는 거죠. 논항 정보. 논항 정보가 사전에 그렇게 아주 그냥 좋은 사전이 아니면 논항 정보 없고 그 다음에 세타롤과 관련된 거, 의미역과 관련된 거 이런 정보도 없어요. 이런 정보도 없고 그 다음에 선택 제약과 관련된 거, selection restriction 여기 이죠. 스펠링이 갑자기 헷갈리네. 이죠. 갑자기 헷갈려. selection restriction 요거는 선택 제약.
선택 제약과 관련된 정보. 자, 이게 좀 몰라도 괜찮아요. 이러한 정보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단어라는 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런 정보, 기본적인 정보도 단어에 다 들어가 있고. 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단어 안에는 특히 동사, 특히 수러라는 개념 괜찮아요? 수러는 동사가 대표적이지만은 명사도 수러가 될 수 있고 형용사도 수러가 될 수 있고 부사가 수러도 될 수 있어요. 다 수러는 주부 술부할 때 그 술부의 핵심이 되는 그 단어. 특히 수러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정보를 이제 우린 통사론 공부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정보를. 이러한 정보를 이제 통사론에서 더 디테일하게, 야! 단어 안에는 단순히 사전에 있는 이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까지 단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요거 보고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논한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아규먼트부터. 아규먼트 구조부터 보면 논항. 수러가 있어요. 킬이라는 수러가 있어요. 동사 수러가 있는데 이 수러는 두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해요. 두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해요. 자, 이 논항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더 디테일하게 할 텐데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킬이라는 수러가 완전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수로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려면 하나가 뭐예요? 죽이는 자. 그쵸? 죽이는 자든지 죽이는 동물이든지 죽이는 요소가 있고 죽는 요소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결합이 돼서 문장이 완성해야 돼. 이게 논항이에요. 이 논항 구조. 그래서 킬이라는 것은 두 개의 논항이 필요하고 논항이 세 개 필요한 것도 있어요. 세 개 필요한 건 뭐죠? 세 개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어떤 기부 같은 거는 세 개의 논항이 필요해요. put 같은 동사도 마찬가지고.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pp까지 뒤에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논항 정보고 그 다음에 이 논항에다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표시할게요. 여기에 MP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명사구로서의 논항이 두 개가 필요하고 그걸 누가 필요로 해? 얘가. 그래서 반드시 나와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논항이 이제 나왔으면 논항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역할? 죽이는 역할 해, 너는. 죽이는 역할, 죽이는 자의 역할을 해. 여기는 죽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요건 에이전트 롤, 요것은 theme,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을 부여해 준다. 롤을 부여해 준다.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이 수러가 하는 일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연극 무대의 수러는 감독과 같아요. 연출자와 같아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내가 연극을 만들고 싶다,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필요한 건 남자와 여자예요. 그쵸? 그게 논항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갖다 놓고 이제 의미역을 할당해 주는 거죠. 야, 너는 남자한테는 너는 로미오 역할, 너는 줄리엣 역할. 이게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절대 여기 뒤에 있는 MP가 죽이는 자로서 해석이 될 수가 없죠. 절대 얘가 죽는 자로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되죠? 역할을 할당해 주기 때문에. 그게 이게 세타롤 이론이에요. 논항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논항 3개를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킬이라는 것은 두 개의 논항에 두 개의 의미역만 할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할당을 받지 못하면 이 문장은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보가 수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로 안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시점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고, 단어 안에는 문장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요 정도 잡아갑시다. 요 정도 단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영어 공부할 때 동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동사 안에 있는 정보를 제대로 좀 알고 사용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 정보. 그게 뭐 논항 정보, 의미역 정보. 자,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문장이 이제 단어 수준에서 우리 그 어휘부에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구조로 만들 때 필요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대충 갖다 붙여요? 아니요. 이러한 룰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룰이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 PS 룰이라고 해서 구구조 규칙이라고 해요. 구구조, 프레이즈 구조를 만드는 규칙. 이 규칙에 의해서 이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P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MP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뒤에 뭐 PP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학교 문법에서 많이 다뤘던 게 이해할 수 있죠. 또 MP는 이렇게만 만들어져요? 아니요. MP는 디터미너 있고, 더 북처럼 디터미너 있고, 명사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부사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형용사 앞에 있고, 형용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부사 방이 있어야 되고. 동사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동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뒤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해됐죠? 요거는 여기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거는 센텐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TP는 센텐스고, CP는 절 앞에 대절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대절 할 때 이것까지 포함한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중에 여기선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그것이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구조를 만들게 되죠. 자, 이것을 좀 더 입체화시키면은,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명사구다. 그러면 여기에 명사,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수식하는 요소들이 오고, 뒤에 디터미너 이렇게 오고, 앞에 디터미너 이렇게 와가지고 명사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 프레임이죠. 프레임이에요. 이러한 프레임의 이론이 엑스바 이론이에요. 엑스바 이론. 자, 그러면은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되는데, 아까 어디를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틀에 껴 맞춰서, 그죠? 이러한 틀에 맞춰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 요것이 이제 X바 프레임의 모든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이 X가 이제 변항이 되는 거죠.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MP가 되는 거고,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붙어가지고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 자, 요렇게 해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컴플리먼트 에정트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에정트 이제 빠졌네요. 에정트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MP themselves 만들었죠. 뒤에 아무것도 지금 수식이 없죠. MP. 그 다음에 which detective도 지금 이것도 하나의 명사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ost는 수식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구, 단독으로 부사구가 되는, 부사이면서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P가 두 개가 있어요. BP는 동사에다가 명사에다가 부사로 해가지고 BP를 만들어
내는 거죠. 이러한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또 더 큰 BP가 있어요. expect to admire themselves most. 이렇게 더 큰 BP를 만들어 내게 되는 거고 여기에 디텍티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문장을 더 큰 요소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런 문장을 이제 생성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you 그 다음에 요건 시제를 이야기해요. tense 그 다음에 expect which detective to admire themselves most 요런 문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요거를 아까 구조화 시키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CP 다음에 여기에 TP. 요 TP가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문장. 그래서 TP가 나오고 T가 나오고 T 여기가 시제예요. 텐스 나오고.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U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 자리에 MP가 요 자리에 MP U가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VP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VP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expect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B 다음에 TP 요 expect 다음에 또 TP가 이렇게 나오죠. 문장이 내포절이 나와요. 여기 TP가 또 반복되면서 이렇게 해서 그려져 가지고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통사론에서 중요한 요소는 문장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단어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보면은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계층적으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문장이 돼 있어야 눈으로 볼 때는 이거지만 계층적으로 문장이 돼 있어야 이것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설명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층적으로. 자, 이때 앞으로 우리는 수용도, 이걸 수용도라고 하거든요. 트리 다이어그램. 수용도를 저 혼자 굉장히 많이 그려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문장의 수용도를 많이 그려보세요. 집에서 혼자 여러 번 아주 익숙하게 여러 번. 왜 그러냐면 이 수용도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에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라 하고 나오지는 않는데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이렇게 지문의 스토리라인을 쭉 지문을 나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린 통사론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머릿속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그려보세요. 네, 많이 그려봅니다. 자, 처음에는 안 그려져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계속 그려보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역 할당을 할 거예요. 의미를 줘야 되겠죠. 누가 줘요? 수로가. 세타로를 할당해줘요. 수로가 논항에게 의미역을 할당해줘요. 수로가 논항에게 의미역이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네가 죽이는 애야. 네가 죽임을 당하는 애야. 이 정도의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수로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 요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expect는 논항이 몇 개 필요해요? expect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킬이라는 수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때 그 필요한 논항은 두 개라고 그랬어요. 앞에 주어 NP하고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죽이는 자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의 의미 역할을 준다고 그랬어요. 얘는 지금
어떤 그 논항이 몇 개 필요할까요? expect는 뭘 이렇게 고민해요? expect는 기대하다. 누가 무엇을 기대하다잖아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다. 그럼 논항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하는 거예요. 두 개의 논항.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항수로라고 불러요. 항이 두 개 필요한 이항수로라고 이제 부르게 될 겁니다. 용어가 겁나 복잡하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런 용어를 이제 익숙하게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항수로예요. 그 다음에 얘는 admire. 그리고 몇 개 필요해요, 논항이. 이것도 두 개야. 누가 누구를 뭐 존경하다 뭐 그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존경하다. 두 개예요. 자, 얘는 이제 두 개 필요해. 자, 그러면은 논항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의미역을 제대로 할당해야 이 문장 구조가 지금 제대로 된지 알 거 아니에요. 요거는 시제고. 자, 그러면 요게 첫 번째 논항. U가 expect의 논항이고, 그 다음에 expect 다음에 두 번째 논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most가 뒤에가 있는데, most 여기를 빼고, 여기까지. 예. 앞에 있는 논항은 NP고요. 뒤에 있는 논항은 절이 왔어요. 클로우즈가 논항으로 쓰인 겁니다. 자, 무슨 의미역을 할당해 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여기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의미역을 두 개의 논항이니까 두 군데다가 의미역을 할당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익스펙트의 할 일은 끝났죠? 네, 끝났어요. 지금 우리 공장을 보는 거예요. 자, 익스펙트가 할 일 다 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익스펙트, 예, 저 할당해 줬어요. 그럼 오케이 하고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자, 어드마이어는 어떻게 돼요? 어드마이어는 논항이 어디 있어요? 요거 which detectives가 하나의 논항이고요. themselves가 지금 두 번째 논항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논항에다가 각각의 의미역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세타롤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할게요. 세타롤 할당해 줘요. 그래서 저 여기 쭉 지나가니 admire 너 의미역 다 할당했어? 논항에다가 그러니까 할당 다 했대. 그럼 오케이 통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 이때 사용하는 이론이 세타로, 그다음에 세타 크라이테리언 이런 것들. 이러한 이론들을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당구장 표시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구장 표시하고 별도로. 아까 이제 그 문장이 아니라. 요것도 그러면 의미역 한번 할당해 줄까요? 의미역 한번 할당해. 수로가 어떤 거예요? 수로. 수로 한번 찾아보세요. 수로. 수로를 찾아야 그 수로가 논항을 몇 개 필요하는가 그것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수로가 도대체 뭐예요? 어? 어디? glad? 오케이. 요렇게 이거라고 해도 괜찮고 요거라도 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또 있어요? 형용사예요. 그죠? glad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수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수로 아니에요. 워즈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거 그냥 단순 연결사. 그 다음에 또 수로 있나요? abandon 그렇죠. 이게 수로예요. 자, 그럼 수로 찾았으니까 수로가 갖는 그 단어의 유전자를 한번 단어의 정보 수로를 한번 까보는 거예요. 너 그 안에 무슨 정보가 있니?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글라이드는 그러면 몇 항 수로예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몇 개 있어야 될까? 뭐 어떤 품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어야 될까? 반드시 의미적으로 완성할 때. 의미를 한번 보세요. 기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쁜으로 완성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 게 몇 항수로예요? 2항수로예요. 2항수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논항에다가 여기가 2항수로예요. 네. 그래서 좌니 기뻐하는 거고요. 그 기뻐하는 이유는
to abandon the investigation이에요. 예. 그 조사를 포기하는 거 때문에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논항에다가 의미역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너 glad 의미역 할당해 줬어? 예, 할당해 줬어요. 그럼 통과. 제대로 할당했어. 너 glad가 이항수로인데 두 개 의미역, 두 군데다가 의미역 다 할당했지? 네. 좋아. 통과. 자, 그 다음에 abandon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몇 항수로? 얘가 포기하다니까. 이항이야. 누가 무엇을 포기하다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항수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논항 찾아볼게요. 논항, 어벤던의 논항이 뭐가 있어요? 어? 자, 아까 여기에서 요거를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세타 크라이테리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의 논항은 하나의 의미역만 받을 수 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개의 논항이 난 두 개 의미역 받을래. 그러니까 혼자서 1인 다역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대에서 나 1인 다역 할래. 내가 로미오도 하고 주빌리어도 할래. 이런 거 없어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의미역만 갖는 그게 세타 크라이테리언이에요. 자, 그걸 이게 의미역 기준이에요. 의미역을 노랑의 의미역을 할당받는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거 지워버리고 헷갈리니까. 자, 어벤더는 이항수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하나의 논항이 뭐냐니까 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잔은 아까 의미역 하나 받았는데 또 받아? 그러면 세타 크라이테리언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입 밖에 못 나가.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정문이에요. 예. 최종적으로는 정문이에요. 입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얘가 아까 무엇 위반해서 세타 크라이테리언의 점검을 여기서 에러 난 겁니다. 그럼 다시 빠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얘가 하나의 논항이 되는 거죠. 이 MP가 하나의 논항이니까 여기다가 의미역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어떻게 줘야 되냐?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사론에서는 무엇을 상정하냐면 요 사이에 주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어가 있어요. 얘한테 의미역을 할당해 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역 관련해서 통제이론만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처음부터 의미역 관련해서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프로에다가 의미역을 할당해 주면은 세타 크라이테리언 아까 하나의 논항에 하나의 의미역만 할당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다 충족시키고 이제 또 컨베이어 벨트에 쫙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요건 당구장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이제 의미역도 다 이제 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문장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 때. 이거 대단한 거죠. 자, 언어포. 자, 이제 문장이 딱 나가요. 자, 그럼 문장의 언어포. 이 언어포는 우리나라 말로 대용어라고 해요. 대용어. 그 대용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제기대명사죠. 제기사, reflexive. 대용어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용어 있어? 예,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댐셀브즈의 해석과 관련해서 해석 원리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해석 원리에서 준수돼야 되냐면은 댐셀브가 도대체 누구죠? 요것만 보면은 댐셀브즈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댐셀브즈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댐셀브즈를 지시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결속 이론이에요. 바인딩 이론.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시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쵸? 요건데 그럼 요게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요 어느 영역 안에서 특정 영역 안에서 나중에 이 특정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정 영역 안에서 요 댐셀브즈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위치가. 그 보니까 특정 영역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클로즈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클로즈니까 여기 안에서 선행사 지시하는 게 있네. 그러면 결속 이론도 통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뭔가 점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통과 해가지고 드디어 뭐가 완성된 거예요? D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D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발화가 됐던 이것은 which detectives do you expect 이렇게 나가는 문장인데 D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you expect which detectives to admire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그 모델 있죠. 문장이 만들어지는 모델이 D 구조에서 S 구조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 공정을 본 거예요. 이 공정을.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공정을 잘 보세요. 이게 통사론 전체예요. 통사론 전체입니다.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이제 봅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이 이렇게 해서 옮겨가요. 자, 여기서 딱 보니까 케이스 필터라는, 예, 케이스 필터링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케이스를, 야, 너 MP가 격이 있나 보는 거예요. MP가 격을 갖고 있나.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뭐라고 해요? 주어는 주격, 목적격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 대명사가 격을 갖고 있잖아, 주로. 대명사가. 근데 통사론에서는 대명사뿐만 아니라 모든 MP가 모든 MP가 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이 원리. 모든 MP가 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MP를 다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Every overt MP. overt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MP도 있나요? 예, 아까 있었잖아요. 프로. 눈에 보이지 않는 MP 있었죠. 이런 거 말고 모든 overt MP는 must be assigned abstract case. abstract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케이스를 할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케이스를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지가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할당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할당 받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그래서 누구로부터 할당 받아가지고 그 격을 딱 갖추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MP를 한번 찾아볼까요? MP가 격을 제대로 받고 있나 한번 봐야 되니까. MP 어디 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MP U가 하나의 MP죠. 그 다음에요. 대명사는 무조건 MP예요. 또요. 웨치 디텍티브도 요거 MP죠. 요것도 MP. 또요. 요것도 MP죠. 그렇죠? 세 개의 MP가 딱 걸리는 거야. 이제 케이스 필터에 딱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U부터 체크 한번 해볼게요. 또 U 격 있어? 또 격 있대. 누구한테 격 받았어? 시제로부터 격을 할당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격 얘기가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그런 주격, 목적격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she 이런 것들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사론에서는 시제가 이 텐스 요소가 애한테 격을 할당해 줘가지고 그 할당된 그러한 모습이 she 주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정말 깊게 들어가죠. 격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시제로부터. 왜 시제로부터 받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누구로부터 격 받죠?
자, 여기서 하나 질문. which detective는 expect의 목적어예요? 아니면 admire의 주어예요? admire의 주어예요. 학교 문법에서는 목적어라고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때 which detective는 여기 아까 expect가 이항수로로서 하나의 clause를 논항으로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clause가 되는 거니까 which detective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어는 누구로부터 격을 할당받을까?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누구로부터 격을 할당받을까? 아까 시제로부터 주어는 시제로부터 격을 할당받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시제가 없어요. 얘는 to는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to 부정사라고 그러죠. to 부정사. to 부정사를 영어로 하면은 to infinitive예요. infinitive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be in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정형절이에요. 비정형. 비정형. 그쵸? 말 자체가 어려워요. 비정형이라는 게 뭐예요? 정형은 뭐예요? 정형은 시제가 있는 경우고요. 비정형이라는 것은 시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제가 있어야 그 내용이 시간의 흐름 속에 딱 정해지는 건데 시제가 없다라는 것이 비정형이에요. 얘는 시제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t가 없어요. 아까 주어가 누구로부터 격을 할당받는다고 그랬죠? 시제로부터. 근데 얘로부터는 할당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케이스 필터가 부르는 거예요. 감독이. 야, 너 위치 디텍티브 너 시제 없는데? 격 받아야 돼. 너 격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디텍티브가 뭐라고 하냐면 최종적으로 나 격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여기로부터. 이렇게 들어가. expect로부터 격 받아요. 왜 내포절에 주어인데 expect로부터 어떻게 격을 받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ECM에서 배울 거예요. exceptional case marking. exceptional case marking. 예외적인 격 표시. 예외적으로 동사가 내포절 주어 자리에 격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런 동사들은 몇 개 있어요. 이걸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케이스를 받아요. expect부터 너 expect로부터 어떻게 케이스를 받아? expect가 ECM 버브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케이스 받네.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 필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케이스 필터까지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요것을 준수했어요. 케이스 필터. 필터링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모든 공정에서 잘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무브먼트 볼 거예요. 자, 이동이 돼야 돼요. 이동은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헤드 무브먼트, MP 무브먼트, 그 다음에 WH 무브먼트 세 가지가 있는데 헤드 무브먼트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동사에서 시제 자리로 넘어가는 거.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제에서 C 자리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뭔 말인가 생각이 하죠. 요 C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대절할 때 그 대시 있는 자리예요. 네, 그 자리라고 보면 돼. 대시 있는 대자리. 자, 그러면은 요 대자리라는 것은 그러면 클로즈 바로 앞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서 헤드를 이동시킬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문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의문문은 요 시제를 이렇게 앞으로 C 자리로 T 자리에서 C 자리로 옮겨야 돼요. T 자리에서 C 자리로 옮겨야 돼요. 여기가 시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의문문 만들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have, been 이렇게 했을 때 이 have를 옮기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이, 요게 없었어요. 그냥 you expect D 구조였었죠. D 구조에 you expect which detective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시제를 옮기려고 했더니 시제에 아무것도 어떤 요소가 눈에 보이는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영어에서는? do를 삽입해서 이제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 did가 아니라 do예요. do를 삽입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do you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제를 옮겨야 되는데 시제 자리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do를 삽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옮겨서 do가 이 자리로 가는 게 그게 do you expect 이제 이러한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헤드 무브먼트까지 다 의문문에서 필요한 이동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MP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MP 이동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4시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MP 이동은 주로 격 할당이 안 된 MP 있죠? 격을 갖지 않는 MP들이 야, 너 격 없잖아. 아까 케이스 필터에 의해서. 야, 너 거기 MP 격 없잖아. 그래요? 그럼 나 절로 이동해 갈게. 딴 데로 이동해 가서 격 받을게요. 그게 MP 이동이거든요. 격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다른 데 가서 격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MP 이동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격을 다 받았죠. MP 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MP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니까 MP 이동은 여기서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WH 무브먼트는 얘가 이제 WH 무브먼트가 아까 이 자리에 있었죠. 위치 디텍티브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일로 이동하게 되죠. 영어에서는 이동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아까 이 자리는 어느 자리? C 자리에서 C 자리, C 요 자리로 이동해요. 여기가 이제 두가 이동해서 이렇게 두가 갔고 여기가 WH 워드가 요 자리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CP의 이 자리로. 그래서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동할 수 있는 제약을 다 준수를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이동해 가는 게 아니야.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나와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러한 제약, restriction을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약들도 우리가 이제 어떤 제약이 있고 그러한 제약을 준수해서 앞으로 옮겨갔는지를 차근차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해서 which detective 결국은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한 이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공정을 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러한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네이티브 스피커의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입으로 우리의 조음 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입으로 발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어디에서 phonetic form에서 여기서 이제 작용이 하고 의미는 LF에서 관할을 해서 소리와 의미까지가 다 붙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사론이에요.